안녕하세요. 주식군 강 대표입니다. 자, 오늘 현대건설을 보고 있는데, 자, 마이너스에서 꽤나 많은 상승을 좀 보였고요. 분봉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원전주가 굉장히 좀 강했는데, 자, 이거 8시 이거는 프리마켓이죠. 이거는 이제 크게 뭐 의미는 없고요. 자, 9시 땡 하자마자 윗방향으로 굉장히 강하게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자, 원전주가 연속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거래대금 상위를 잠깐 보시면, 자, 원전이 1등, 방산이 2등이에요.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빼고요. 자, 하이닉스 오늘 많이 오르긴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술이 이제 5번째인데 얘도 이제 원전이고요. 그 다음 한전 기술까지 이렇게 이제 포함이 좀 되어 있고, 우리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 대금이 2,400억이 좀 터졌는데 상위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원전이 가장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오늘 이 후속주라고 볼 수 있는 중소형주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자, 우리 기술이 거래대금 6,800억이 터지면서 2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 무슨 뜻이죠? 자, 원전이 원래 대장주에서 중소형주 위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테마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고요. 더 강한 테마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사실 후속주까지 모두 오르고 나면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자, 우리가 5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었는데, 5월에만 52%, 또 여기 6월에는 24%. 자, 합쳐서 거의 80% 정도 급등을 했고요. 이제 2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원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느린 산업입니다. 느린 산업이기 때문에 주가도 느리게 오랫동안 오를 수가 있어요. 자, 주말 동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이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나왔었는데, 자, 지수 차트를 잠깐 좀 보시면, 자, 하루 만에 모두 다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하락했던 거를 고점을 오늘 다시 돌파를 했고요. 어느덧 2,946포인트까지 올랐어요. 3,000포인트 이제 직전이고요. 3,000포인트는 뭐 기정사실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그 코로나 이후에 신고 지수가 3,300포인트죠. 자, 여기까지도 이제 가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원전이 있을 거고요. 자, 지금 거의 한 달 반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일예로 제가 방산주 현대로템, 같은 현대죠. 이 현대로템을 이제 작년에 3만 원대부터 굉장히 좋게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자, 당시에 여기였습니다. 이 구간이었었고, 자, 그리고 나서 꽤나 많은 조정이 좀 나왔던 사례도 있었었는데, 이때죠, 이때. 자, 2만 원대부터 7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이렇게 큰 조정을 보였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죠? 자, 쭉쭉쭉 올라가서 결국에는 19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조정 구간이 굉장히 괴로운 구간이었지만 결국에는 기회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나서 거의 뭐 현대로템도 템배고 났으니까요. 자, 현대건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바닥부터 볼게요. 여기입니다. 26,000원, 7,000원부터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건 사실이고요.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8만 원이 뭐야 훨씬 더 높은 곳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길게 보세요. 가능한 길게 보시고, 자, 후속주들이 계속 불기둥을 뽑아내고 있는데, 자, 에너토크도 오늘 좀 올랐네요. 그쵸? 요걸 보면 되겠다. 자, 우리 기술이 오늘은 대장이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10% 올랐어요. 또 전력 관련주 같이 좀 움직이고 있고 한전까지 좀 가고 있는데, 자, 현대건설의 목표가는 지금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에서 정해주는 거고요. 지금 명백하게 주도주가 맞기 때문에 크게 보실수록 좋고, 과거에 우리가 23년도에 뭐가 있었죠? 2차 전지 불장이 있었습니다. 에코프로가 13배 올랐고, 24년도는 뭐였죠? 방산 화장품이 불장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화장품도 막 10배씩 올랐잖아요. 25년도는 원전이 될 건데 이제 6월인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큰 상승 좀 기대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거로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G7 정상회담이 열려요. 캐나다에서. 자, 여기에 참석한 나라가 7개국이고 추가적으로 유럽연합 또 우리 한국 초청을 받아서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자, 원전 협력과
유럽도 마찬가지죠. 방산협력이나 조선협력 같은 이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자, 수요일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이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한국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게 원전, 방산, 조선 셋 다입니다. 셋 다. 자, 너무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결국에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우리의 힘 없이 이 해당 산업을 투자를 하거나 끌어올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G7에는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많은 유럽 국가들이 참여를 하는데, 여기서 유럽연합에서 신규 원전을 지을 텐데 이때 우리 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수가 있다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 이제 6월 23일, 24일 양일 동안 우리나라의 경주에 누가 오죠? 애틀랜틱 카운슬 오게 되는데 미국에서 원전 10기를 지을 거예요. 자, 이거 누구랑 협력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러 왔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한수원, 또 뭐 두산, 뭐 이런 국내 기업들이 함께 참석을 할 텐데, 자, 그러면 날짜로 좀 봤을 때 오늘이 16일이잖아요. 오늘, 내일, 모레까지 G7, 다음 주 월화가 애틀랜틱 카운슬이 오는 날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남아져 있고요. 이게 단순히 테마주가 아니라 실제 수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또 유럽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유럽에서 원전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2,800억 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달러입니다, 달러. 우리 돈으로는 380조 정도 되는데, 이거 그럼 누가 지을까요? 유럽에서 원전 지을 수 있는 나라 누구 있죠? 프랑스? 자, 프랑스랑 우리나라랑 비교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대형 원전 8년 정도 예상을 하고요. 프랑스의 EDF는 16년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비용도 2배예요. 킬로와트당 전력 생산 단가가 2배나 차이가 나는데, 이 많은 유럽에 무려 380조가 되는 이 대규모 사업에 프랑스 EDF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으로 좀 보고 있고, 우리나라의 한수원, 한국전력, 현대건설, 두산 이런 기업 없이는 380조짜리 다 짓지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동안은 독일이 가장 강력하게 탈원전을 유지를 해왔죠. 프랑스랑 가장 안 좋은 그런 대립 국가였는데, 독일도 최근에는 탈원전을 폐기를 했기 때문에 자, 신규 원전 수주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자, 가장 큰 시장 두 곳이 열렸습니다. 유럽과 북미가 열렸어요. 자, 우리 캐나다도 지금 가고 있죠? 미국도 가고 있죠? 유럽도 가고 있어요. 자, 이거 엄청나게 큰 모멘텀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앞으로 몇 년 동안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주가는 미리 오릅니다. 미리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이거 계산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수급에 인해서 올라가는 거고, 과거에 이제 에코프로 올라갈 때도 얘네가 막 5배 올랐을 때 더 못 간다, 끝이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13배까지 올랐고 한 번에 가지 않았습니다.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다시 갔어요. 자,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 홀딩을 하셔서 자,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함께 하실 분들을 좀 모집을 하고 있어요. 자, 중간에 내리시면 안 돼요. 나 50% 먹고, 나 만족한다, 이렇게 내리시면 안 되고, 그랬다가 5배, 10배 가는 종목을 놓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홀딩해서, 큰 수익 가져가실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고, 함께 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 쪽으로 이제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면 돼요. 자, 신청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고, 기사 하나만 볼게요. 자, 여기 전화번호 010-8486-5930번이에요. 여기로 현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자, 또 하나 제가 유튜브 영상에다가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유튜브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목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영상 설명란이 나와요. 자, 여기 파란색 링크가 보일 텐데 이 링크를 터치하시면 저희 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목 밑에 더보기, 영상 설명란에 파란 링크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자, 같이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8486-5930번이에요. 현대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중간에 내리시면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다. 자, 현대로템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중간에 이런 조정 구간에서 포기하시면 안 되고, 마찬가지. 자, 이런 구간이 항상 올 수밖에 없는데, 자, 끝까지 버텨야 몇 배짜리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볼게요.
자, G7 간다 소식의 신고가. 자,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자, 이번에 G7에 많은 초청 국가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유럽 국가들입니다. 얘네들이 신규 원전을 지을 거예요. 자,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바뀌었죠. 이 대통령이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을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나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함께 참여를 해서 이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유럽이 이거 오늘 나온 소식인데 원자력 확대를 위해서 2,800억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382조거든요. 자, 그럼 이거 누가 지을 거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뒤에 뒷단에 있는 걸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독일이 끝까지 반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탈원전을 폐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탈리아, 또 누구 있죠? 벨기에, 뭐 이런 국가들이 원전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우리나라랑 프랑스의 EDF가 장기간 싸움을 할 거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번에 체코 원전 우리가 수주를 했는데 중간에 태클을 겁나 많이 났어요. 백태클을. 계속 방해를 해왔고 소송까지 하면서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죠? 최종 계약은 한수원이랑 했어요. 자, 이런 형태의 흐름이 많이 나올 건데 프랑스는 유럽이 자기네들 안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 원전을 뺏기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 때 우리가 한번 이겼죠? 근데 여기는 중동이어서 그래,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체코는 이야기가 달라요. 체코는 유럽이잖아요. 유럽 안방에서 우리가 수주를 뺏어왔는데 나머지 것들도 우리가 뺏어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특히 경쟁력이 비교가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인데 뭐 대통령 아니더라도 저 원자력 발전소를 2개를 지을 건데 얘네한테 물어봤더니 25조면 됩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프랑스에 했더니 자, 우리는 한 40조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10년 안에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봤더니 얘네들이 16년이 걸려도 못 만들더라. 자,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우리 한국이 전 세계 원전의 절반 정도는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얼마 전에 그 전망이 나왔잖아요. 43%였나요? 46%? 한국에서 만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을 해서예요.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무조건 지들끼리 하겠죠. 이거를 포함하면 나머지 국가들의 43%가 넘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저는 그 방산주가 22년부터 랠리를 보였는데 이때보다 더 장기간의 랠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홀딩을 해서 그냥 HTS를 지우세요. MTS를 지우셔서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고 어쨌든 그만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도저도 모르겠다. 끝까지 함께 하실 분 8486-5930번 현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가 있어요. 자, 후속주 들어갈 거예요. 우리 기술 급등 나왔습니다.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 자, 당일 주도주 매매랑 원전 후속주를 드릴게요. 오늘은 우리가 매매일지 먼저 볼게요. 우리 기술로 수익을 좀 냈는데요. 자, 매매일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매 마크 내역 조회를 누르면요.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오니까 한번 눌러볼게요. 자, 장 초반에 거래대금이 이제 한번 좀 터졌었고요. 잠깐 이런 눌림 구간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눌림 구간에 들어가서 거래대금이 엄청 터질 때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한 3.8% 정도 이렇게 이제 수익을 먹고 나왔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당일 주도주를 이제 공략을 하는 건데 오늘은 이제 원전과 방산이 상당히 좀 강했었죠. 자, 당일 이제 주도주 매매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는 거고 매수 매도 타점을 포함해서 이제 2종목씩 공략을 하는 거고요. 하루에 우리가 4%가 이제 수익 목표인데 자,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상관없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종목 선정입니다. 자, 눌림 매매를 하던 돌파를 하던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종목에서 노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기법도 좋죠. 기법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종목 선정이에요. 자, 당일 오전에 가장 강한 종목 함께 공략을 하실 분들은 자, 여기 전화번호 동일합니다. 8486-5930번으로 자, 1억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1억. 자, 1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당일 가장 센 종목 함께 공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원전주가 시장 주도주가 맞잖아요.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주인데 오늘도 올라가고 있죠. 자, 벌써 바닥에서부터 한 2.5배 이상 상승을 좀 했고요. 자, 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 중에서 현대건설도 이제 대장주로 계속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한전산업, 자, 한전기술 이렇게 공기업까지 급등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후발주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건데 원전 후속주를 또 공략을 할 겁니다. 자, 대장주가 신고가 랠리 펼치고 있죠? 그러면 중소형주가 앞으로 미친 듯이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중소형주 후발주 중에서 지금 한전기술이 지금 몇 프로 올랐죠? 한 80% 오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가볍게 올라가는 종목을 공략을 할 거고요. 자, 함께 공략하실 분, 대장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대장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 얘도 1,800원에서 출발을 했고요. 자, 오늘 3,100원까지 올랐죠. 마찬가지로 한 7, 80% 올랐고 가벼운 종목들이 막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에너토크 같은 것도 급등을 했다 지금 좀 쉬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뒤따라가는 종목을 잘 잡으면요. 6월 아마도 6월 안에 한 앞으로 2주에서 3주 안에 충분히 슈팅이 좀 나올 거로 보고 있고, 자, 2배 상승하는 곳들 상당히 많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거 공략하실 분들은 대장주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같이 잘 공략을 해서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우리 보유 종목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요.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